로버슨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어느 면에서는 구출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안전 보장 협정을 맺을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 모으신 자료를 가지고 종합한 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분이 한 분 계세요. 언론계 분들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저하고 로버슨 관계를 연구하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해주신 남시욱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출신의 많은 저술도 남기신 분인데 말년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로버슨 얘기를 나와서 그분도 로버슨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엄청난 그 자료를 가지고 힘들어 싸우셔가지고 책을 만드신 게 한미동맹의 탄생의 비화, 한미동맹 탄생 비화, 이 책을 3년 내에 쓰셨어요. 그리고 뭐 과로로 저는 뭐 딱 생각은 안 하지만 금년 4월 1일 날 별세하셨어요.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될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가슴이 조금 찡합니다. 남시욱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월터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딱 7년 전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도착하겠지만 조선일보에 양상훈 주필이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뭐를 썼냐 하니 한미동맹이 잘못됐으면은 무효로 갈 수 있었던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이 칼럼을 조선일보 썼는데 읽어보니까 저도 미국에 관심이 많고 한미동맹에 관심이 많은데 1953년도에 휴전협정 3달 전에 이 박사를 제거하려던 미국 군부의 비밀 계획이 있었던 건 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에버레디 작전이에요. 이 박사가 통일이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은 은장과 공산군들이 또 쳐들어온다. 안 된다. 휴전을 반대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을 끝내겠다고 집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난처해졌잖아요. 근데 이 박사는 이 박사대로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미국 군부에서 이 박사를 뭐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제거하고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휴전을 빨리 하자는 이 계획을 세운 거를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회담에서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자리엔 대통령이 뭐 다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자유를 지켜준다고 한국 가서 몇만 명이 죽고한 우리 미국이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대통령, 국무장관 있는 데서 국장급 되는 사람이 돌출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이 역시 그 당시에 미국은 그 다음에 변한 미국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양반 말이 맥혀 들어가지고 에버레디 작전이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7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아까 이제 우리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도 모아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왜 신용석이가 언론에 있으면서 미국 특파원이나 워싱턴 특파원 이것도 아니고 특파원에도 미국 아닌 프랑스에서 오래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 관계 해결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이 박사하고 연계가 된 데다가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쓴 이걸 가지고 로버슨에 대해서 좀 뭐랄까 연구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장관도 아니고 국장급 레벨 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도 되려면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버슨이라는 사람의 태생 자체가 미국의 버지니아주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 차별도 안 하고 인종 차별도 안 하고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들은 다 또 알고 있어요. 어느 쪽 지역이 양반이고 어느 게 다 알고 있는데 버지니아주 하면은 한국 분들은 워싱턴 DC가 반은 버지니아 반은 메리랜드에서 땅 떼가지고 만든 데니까 워싱턴 DC의 일부에 뭐 관련되는 걸로 알지만 미국의 진짜 역사를 알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요람이에요. 버지니아가. 왜 그러냐면은 독립전쟁 할 때 영국군을 마지막으로 물리친 데가 버지니아예요. 거기서 물리치지 못했으면 독립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잘못 끝났으면은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도 될 수 있는 이건데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미국을 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또 바로 버지니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버지니아주 하면은 미국의 독립, 미국의 통합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인데 버지니아주에서도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분을 조상으로 둔 그 집안의 태생이 로버슨이더라고요. 그 가게를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4대째 외할아버지가 독립전쟁에 아주 워싱턴 옆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생지도 버지니아, 자기 집안도 뭐랄까 독립군에 이거 내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뭐를 타고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자기 가계도 중요하고 태생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이 성장할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로버슨이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60살이 될 때까지 미국의 변화라는 거는 미국 300년 역사상 가장 아주 중요한 변화기였었어요. 보니까 1900년 초부터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생산력, 경제력 이게 서유럽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1900년 초부터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다면은 유럽의 인재, 자본, 기술이 유럽, 미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1920년대가 되면은 정말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게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로버슨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리치몬드에 가서 금융기관의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이거하고 비슷한
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전민턴의 궤도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1차 대전 때 징집 이것도 아닌데 자원으로 입대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는 비행기 자체가 기술이 좀 약해가지고 사고가 아주 많을 때예요. 조종사 중에서 한 30%가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거의 자원 입대해가지고 비행기 몰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고, 2차 대전이 났을 때는 이 양반이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군대 갈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니, 자기 피는 우리 조국이 전쟁을 하면은 일단 참전해야 된다는 게 아주 백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이 났을 때 진주만 폭격전에는 미국이 참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 대신 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원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랜드 리스 프로젝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랜드 리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 40여 개국을 도와줬는데, 그때 미국이 쓴 돈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450억 달러예요, 그때. 1941년도 450억 달러면은 지금 전문가 환율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를 랜드리스로 해가지고 자유우방국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 호주를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러냐니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남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호주가 막아줘야 되니까 호주에다가 비행기, 무기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는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임자로 나가 있던 게 로버슨이에요. 이거 아주 또 재미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것도 국무성에서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군대 갈 나이는 아니지만 나는 군대 나가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맡습니다. 그런데 종전이 되는 그날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조건으로 맡았는데, 랜드리스 사업을 호주에서 끝난 다음에 워낙 이 양반이 철저하게 잘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리치몬드에서 우리 로버슨을 잘 알던 스테티니오스라는 그분인데, 중국이 그때 아주 그냥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택동 주내 이 소위 말하는 농민군이라고 가장한 공산군들이 중국 대륙을 이거니까 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보낸 게 로버슨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슨이 거기서 가장 일생에 중요한 이걸 봤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은 장개석 이 국민군이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좀 뭐랄까 로맨틱하게 이렇게 좀 보는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다가 장개석 세력을 너무 부패하게 봐가지고 도와주질 못해서 저 광대한 중국 대륙이 넘어갔다. 이렇게 로버슨이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우리 조갑대 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요걸로 줄일게요. 로버슨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승만 박사라는 분의 하나의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반공정신, 이거를 높이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인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니까,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미국 자신이 앞으로
세계 정세를 뭐랄까 좀 지도적으로 끌고 갈 나라가 됐다는 것을 미국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40년대 초부터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랜드리스 그 프로젝트 두 번째가 저겁니다. 1944년에 뉴햄퍼셔 브레튼 우드에서 IMF하고 세계은행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전쟁 안 끝났을 때예요. 근데 끝날 다음에 세계의 경제 질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IMF라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세계은행이 있어야 된다. 이걸 미국이 생각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1945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창립한다는 전제로 해서 유엔 창립 총회를 했어요. 이게 또 미국이 주도로 한 거예요.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쟁 끝난다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1947년, 8년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서유럽까지 러시아 세력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샬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돈 130억 달러. 이것도 지금 이걸로 하면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 근데 이 네 계획에 로버슨이 다 관여한 거예요. 이런 미국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랜드리스에는 직접 했죠. 그리고 브레튼 우드 이거는 금융업자니까 자기들이 의견을 많이 낼 때 냈을 거예요. 세 번째, 유엔 창립총회는 직접 갔었어요. 이분이. 국무성 장관이 중국 대리공사로 임명하면서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립총회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거 알죠? 마지막에 마샬 계획의 우두머리는 마샬 원수하고 중국에서 2년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여기에 직접 참여한 이 미국인은 난 이 사람 유일하다고 봐요. 랜드리스부터 해가지고 쭉. 바로 이제 이런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1차 경제, 2차 경제 부흥으로 경제 활성화되고 이럴 때 이 양반이 태생했어요. 이 양반이 20대, 30대 때는 미국이 정말 포드 회사에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34초에 차 한 대씩 만들어낼 때가 1925년도예요. 컨베어 벨트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했다는 건 그 처음 아닙니까? 그때 이 양반이 금융위에 있었던 30대예요. 그리고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붕괴되고 뭐하고. 그게 이제 1929년인가 그런데 그때 이 양반도 금융계에 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좀 많이 뭐랄까 공난을 겪었겠어요. 이런 모든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바로 로버슨이니까 하고는 약간 다른 경험이 축적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에서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않았나. 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버슨이 아니고 그때 덜레스 장관이 와가지고 이 박사하고 타협하려고 그랬으면은 2, 3일 내전 끝났다고 봐요. 이 양반 골치덩어리가 그만둡시다 하고 떠났다고 봐요. 어떻게 그 바쁜 직책이 있는 사람이 18일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이 박사하고 12번 회담을 합니까? 5번째 회담할 때는 워싱턴에서 오라 그랬어요. 시간 끄지 말고 오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뭐라는 조금 더 시간 좀 줍시다.
이 박사라는 사람의 반공 정신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본부를 설득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59년도에 고만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 냉전이라는 전쟁 안 하는 싸움 아닙니까? 그게 이제 1950년부터 거의 한 40년 동안 이상 됐는데, 냉전 시대에 처음에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을 막지 않으면은 세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91년도에 소련의 골바초프가 손을 들고 91년도에 손 들었지 않습니까? 소련 연망 해체되고 동구라파 공산 국가들이 다 해방된 이 3차 대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도 이 양반 역할이 대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박사 또는 우리 한미 동맹의 공로자는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박사가 이분한테 훈장을 주면서 본인이 직접 쓴 훈장 수여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동양의 극동의 문제만 이어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을 내는 것을 끝까지 막은 양심적인 세계 시민이다. 이게 이 박사가 결론 내린. 이거는 미국 사람도 이렇게 쓴 게 없어요.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봤고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봤지 않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중국에서 경험, 한국에서 이거는 우리 조갑재 대표, 우리 강찬호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을 투서 없이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예.